쉬운 수학의 최인쌤입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 먼저 확인할게요. 어때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다각형이 왜 나오냐고요? 네, 오늘 만날 그래프도 다각형과 깊은 관련이 있거든요. 좋아요. 그럼 우리 복습 시간부터 갖고 본학습 들어가 봐요. 우리 친구들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막대 그래프 말고 또 어떤 그래프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 중에서 떠오르세요? 꺾은선 그래프요. 잘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깎고 왔거든요. 꺾은선 그래프는 조사한수를 뿅뿅뿅 점으로 나타내고 선분으로 이렇게 점들을 이어서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자, 꺾은선 그래프는 그래서요, 어떤 자료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된 정도를 나타낼 때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지금 나팔꽃의 키를 조사한 그래프를 가지고 왔는데 가로에는 날짜, 시간이 흐르고 있죠. 그에 따라 키가 어떻게 변하는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키가 점점점 커지고 있구나 라는 것. 그러면 5일에는 더 커지겠구나 라는 것도 예상할 수가 있답니다. 자, 오늘 배울 도수분포 다각형과 이 꺾은선 그래프에 공통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하지만 차이점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보면서 오늘 내용 시작해 볼게요. 오늘의 주인공, 이름도 깁니다. 자, 도수분포 다각형의 뜻을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히스토그램의 각 직사각형의 윗변의 중점을 차례로 선분으로 연결하여 그린 그래프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히스토그램이라는 그래프를 공부했는데 오늘은 또 다른 그래프입니다. 자, 선생님이 히스토그램 이렇게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그럼 도수분포 다각형은 무엇이냐면요. 직사각형의 윗변의 중점? 그러니까 윗변의 중점이 가운데 점을 이렇게 찍는 거죠. 그 다음에 선분으로 연결하여 그린 그래프입니다. 우리 앞에서 봤듯이 꺾은선 그래프하고 매우 비슷하죠. 근데 이것이 도수분포 다각형이냐?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가 도수분포 다각형을 그리는 순서는 먼저 이 직사각형의 윗변에 중점을 콩콩콩 찍고 그리고 양 끝에 도수가 0인 것으로 생각하여 점을 하나 더 찍어줍니다. 그래서 짠! 선분으로 각 점을 이렇게 마무리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양 끝에 점을 찍어주는 것이 이제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선분으로 여기도 두 번째 선분으로 이어주는 것이 이제 세 번째 순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요, 우리 달자는 왜 이렇게 양 끝에 점을 찍어주는지 알겠어요? 몰라요. 그럼 우리 다름이는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우리 친구들 모르겠죠?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양 끝에 점을 찍지 않는다면요, 이 그래프의 모양이 그냥 이렇게 가로축에 둥둥둥둥 떠 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됐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름에서도 다각형이라는 게 뭐죠? 우리 초등학교 때도 배웠었잖아요. 바로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이에요. 얘는 다각형 아니란 말이죠. 둘러싸여 있어야지만이 다각형입니다. 근데 지금 얘 둥둥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로축에 이렇게 붙여주기 위해서 하나는 마무리용으로 양 끝에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 이게 몇 각형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각형입니다. 그죠? 이렇게 다각형을 만들기 위해서 양 끝에 이렇게 도수가 0인 것으로 생각하고 붙여주는데 그러면 점이 계급의 개수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히스토그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사각형이 5개니까 계급도 5개구나 라고 알 수 있겠지만 도수분포 다각형은 이 양쪽 끝에 있는 거는 그냥 마무리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 끝을 뺀 나머지 점들의 개수가 계급의 개수하고 같다라는 것 주의해 주세요. 아셨죠, 여러분들? 좋아요. 그러면 이 도수분포 다각형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꺾은선 그래프와 같이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증가하고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연속적인 자료의 분포 상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자료의 분포 상태를 비교할 때 편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히스토그램을요, 두 집단의 히스토그램을 한 번에 나타낸다라고 해보세요. 물론 이렇게 겹쳐지게 해도 되겠지만 여러분들 비교하기가 굉장히 안 좋겠죠. 그죠? 만약에 겹쳐졌을 때는 뒤에 있는 또 히스토그램은 보이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은 도수분포 다각형은 선분으로 이렇게 선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마무리가 된다면은 이것은
두 자료를 얼마든지 동시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자료의 분포 상태를 비교할 때는 훨씬 히스토그램보다 도수분포 다각형이 편리하다라는 뜻입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이 중요합니다. 무엇이냐면은 도수분포 다각형과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요. 자, 보세요. 도수분포 다각형이 만약에 이렇게 점이 있어갖고 마무리 점까지 찍어줬어요. 그러면 이 도수분포 다각형하고 이렇게 가로축하고 둘러싸인 부분이라면 바로 이 부분을 말하는데 이 도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이거는 뭐 사각형일 수도 있겠지만 오각형, 육각형, 칠각형 우리가 어떤 공식에 의해서 이 변의 길이에 의해서 구할 수 있는 도형은 아닌 거죠. 그런데 이거 되게 쉬운 방법이 있어요. 볼래요? 우리가 처음에 그렸던 도수분포 다각형과 히스토그램이 함께 있는 이 그림을 좀 관찰해 보면요. 여기에서 이 부분만 좀 확대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볼래요? 지금요.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자, 이때 이제 가운데 윗변에 중점을 콩콩 찍어가지고 얘를 이렇게 연결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도수분포 다각형이 지나가면서 히스토그램을 깎아버립니다. 그리고 여기 빈 곳이 메꿔져요. 자, 빈 곳이 있는데 얘는요, 이 부분하고 이 빈 곳하고의 부분의 넓이가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직각이죠. 여기 직각이죠. 그리고 윗변의 중심이니까 이 길이하고 같죠. 그리고 이 길이하고 같기 때문에 결국 이 두 직각삼각형은 합동입니다. 그래서 넓이가 같으니까 여러분들 이 삐져나온 부분을 여기 안에다가 다 메꿔주면 돼요. 볼래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자 보세요. 이 부분 여기다 메꿔주고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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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꿔주면 모두 다 이 선분이 지나가면서 튀어나온 부분이 다 안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결국 이 도수분포 다각형과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무엇과 같냐? 히스토그램의 각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우리가 히스토그램의 각 직사각형의 넓이 합 구할 때 직사각형 오려갖고 길게 이어붙였잖아요. 이때 가로가 뭐였어요? 계급의 크기였죠? 그리고 세로는 무엇이었죠? 세로는 도수의 총합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수의 총합,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과 똑같은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도수분포 다각형과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아셨죠, 여러분? 그럼 우리 다름이가 오늘 내용 정리해 주세요. 도수분포 다각형은 히스토그램의 직사각형의 윗변의 중점을 차례로 선분으로 연결해서 그린 그래프예요. 좋아요. 우리 친구들도 정리되셨죠? 그럼 오늘의 스피드 퀴즈 만나러 갈까요? X요. 우리 다름이 잘했어요. 계급의 개수는요. 가운데 있는 것 5개만 세워줘야 되겠죠? 양 끝에 있는 2점은 마무리용 점입니다. 아셨죠? 그러니 계급의 개수는 7개가 아니라 5개. 그래서 정답은 X가 맞습니다. 1번입니다. 여기에 지금 어느 마을 주민 30명의 나이를 조사한 도수분포표가 나와 있는데 히스토그램과 도수분포 다각형을 각각 그리래요. 자, 우리 도수분포 다각형 어떻게 그리죠? 히스토그램의 각 직사각형의 윗변의 중심을 뿅뿅뿅 차례로 찍고 선분으로 연결했기 때문에 먼저 히스토그램을 그려줘야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가로, 세로가 눈금이 다 친절하게 나와 있으니까 첫 번째 계급 10세 이상 15세 미만은 1명이다. 지금 눈금 한 칸이 1명을 나타내니까 이렇게 세로의 길이는 눈금 한 칸. 그 다음은 5칸이죠. 그 다음 4칸. 그 다음 10칸. 여기까지네요. 그 다음은 이제 7명이니까 7칸. 그 다음 3칸. 히스토그램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수분포 다각형은 윗변의 중점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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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찍고 그리고 양 끝에 도수가 0인 것을 생각해서 마무리점 2개 찍어야 된다고 했어요. 반드시. 그래서 이것을 선분으로 짠, 짜라잔, 짠, 짠,
짠! 연결하면 끝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정확하게 여러분들 예쁘게 자를 대고 그려보세요. 그 다음에 2번은 지금 이렇게 어느 학교 1학년 학생들이 등교하는데 걸리는 시간 조사했대요. 여기서 계급의 크기, 계급의 계급값을 구해줘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도수분포표는 계급은 가로축이고 도수는 세로축에 나타냅니다. 그래서 가로축의 눈금 한 칸의 양끝값의 차가 바로 계급의 크기가 되거든요. 자, 갈게요. 계급의 크기 지금 보니까 양끝값의 차 10, 20, 30, 40, 50, 60이라면 10분씩 차이가 나고 있죠. 그래서 10분이다 라는 것이고 도수가 6명인 계급 먼저 찾아야 되겠네요. 그럼 세로에서 6 눈금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점이네요. 그럼 이때의 계급값은 30분 이상 40분 미만이니까 가운데인 35분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 같은 그림인데 여기에서는 등교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40분 이상인 학생 수,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자, 이 넓이 어떻게 구하죠, 여러분? 히스토그램의 넓이하고 똑같았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계급의 크기 곱하기 도수의 총합. 이거 되게 중요한데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도수의 총합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좋아요. 그러면 1번. 등교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40분 이상인 학생 수 40분 여기잖아요. 그럼 계급 2개니까 2명, 1명, 3명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고 자, 전체 넓이는 지금 일단 전체 도수 구해야 되니까 5명, 9명, 6명, 2명, 1명 이를 모두 다 더하면 23명이거든요. 그러면 이때 이제 넓이라는 것은 자, 바로 가로의 길이는 계급의 크기 10이고 그 다음에 도수의 총합 23을 곱해가지고 230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3번까지 알아봤으니까요. 여러분들 스스로 별별 퀴즈 꼭 풀어보세요.